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도 셋단 매몰법을 주제로 정했는데, 셋단 매몰법 중에서 쌍꺼풀의 바깥쪽, 눈의 바깥쪽 쌍꺼풀을 셋단 매몰법으로 개선해드린 이제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정리해봤어요. 사실 이 쌍꺼풀 일부를 수술하는 이 한단 매몰법 또는 뭐 두땀, 셋단 매몰법까지 하기도 하죠. 네 땀 이상은 일부 수술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총 5땀 중에 이제 3땀 정도, 한 60% 정도 수술을 하는 거죠. 요 정도까지가 이제 이 방법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케이스 또는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또는 수술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이 바깥쪽 문제를 셋땀으로 해결해 드린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쌍꺼풀이 이제 약간 잘 됐다가도 느슨해지면 얇아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이 얇아지거나 약간 내려오면 눈이 처져 보이게 되죠. 처져 보이게 되면 나이가 들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여성분들은 참을 수가 없죠. 내가 처져 보인다 또는 나이 들어 보인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쌍꺼풀이 약간이라도 느슨해져서 얇아지거나 처져 보이면 이제 이런 수술을 알아보게 되고 하러 오시게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뭐 처음부터 한쪽이 낮게 됐다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참을 수 없죠. 이런 경우는 명백한 게, 한쪽은 라인이 잘 나왔고 한쪽은 처져 보이게 나왔다는 거는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반대쪽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낮은 쪽도 올릴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한쪽 낮은 쪽 쌍꺼풀만 올리면 대칭도 회복이 되고 처져 보이는 것도 해결이 되고 아주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 경우는 양쪽 뒤를 올리고 싶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풀렸건 뭐 낮게 됐건 잘 모르겠고, 나는 아무튼 지금보다 무조건 뒤를 올려서 그냥 뻗어 보이게 만들고 싶다. 이런 요구 또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첫 번째 수술 디자인이 어떻게 됐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뒤쪽 디자인이 가운데에 비해서 뒤쪽 디자인이 떨어지게 디자인되어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많이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가운데에 맞춰서 디자인을 똑같이 올리면 되니까. 그거를 이제 본인이 눈을 감아야만 정확히 볼 수 있는데, 그걸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잘 없죠. 그래서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데, 높게 되어 있는데도 좀 낮아 보이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주로 30대 이상, 40대 넘어가는 중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나이를 먹다 보면 피부가 처지는데 그게 안쪽보다는 눈의 바깥쪽이 먼저 빨리 처지게 돼 있거든요. 그쪽이 위주로 처지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쌍꺼풀이 낮아 보이는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셋단 매몰법 또는 쌍꺼풀 일부 수술로 많이 개선을 못 시켜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다른 수술을 권하거나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어쨌든 이 셋단 매몰법 바깥쪽이 이제 가능한 경우는, 눈 중앙 부위부터 바깥쪽을 올리고 싶어도 중앙 부위부터는 약간 라인을 올려줘야 바깥쪽을 더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바깥쪽만 갑자기 올리면 라인이 이렇게 어긋날거나 안 만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라인이 중앙 부위도 약간 올려줘서 이렇게 중앙 부위부터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라인을 만들어야만 라인을 뒤쪽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눈 중앙 부위까지 하려면 셋단 매몰법이 필요한 경우가 가장 많다. 그래서 한단 매몰법 또는 한단 매몰법을 세 번 하는 셋단 매몰법 경우, 오늘의 주제 이 바깥쪽 쌍꺼풀을 올리는 셋단 매몰법으로 올리는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은 환자분들에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눈에 어디부터 집어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왼쪽 바깥쪽 라인이 오른쪽보다 낮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은 이렇게 나왔고 왼쪽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분명히 올릴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쪽 디자인이 좀 낮게 된 거겠죠. 그래서 눈 중앙 부위부터 살짝 얇아지니까 거기서부터 집어서 올려서 수술 당일 약간 부어 있어서 오른쪽보다 좀 더 두꺼워 보이죠. 그러니까 첫날은 이렇게 반대쪽보다 좀 더 두꺼워 보여야 잘 된 거죠. 그래서 붓기가 빠지면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한 달 이상 된 사진인데, 왼쪽 라인이 전체적으로 좀 얇죠. 특히 뒤쪽이 얇죠. 근데 솔직히 이분은 약간 안쪽도 조금 얇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올려주면 좋을 케이스인데, 이제 붓기를 최소화하고 싶다, 셋단만 바깥쪽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해드렸는데, 수술 전에는 전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안쪽도 약간 올라갔죠. 가운데 찝은 게 안쪽에도 좀 영향이 가서 안쪽 라인을 살짝 올라가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안쪽을 올리진 않았지만 거의 달라 보이지 않게 대칭이 잘 맞게 나왔죠. 그래서 이 셋단 매몰법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케이스예요. 다음 케이스도 왼쪽이 라인이 좀 얇고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좀 처져 보이죠. 얇아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오른쪽에 비해서. 같은 사람인데 그쪽만 그걸 처졌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디자인의 문제다. 그것만 셋단을 올리자라고 해서 수술 사진 봤을 때 대칭도 맞고 더 젊어 보이고 안 처져 보이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케이스는 오른쪽 라인이 이제 바깥쪽이 좀 떨어져 보이고 얇아 보이죠. 그래서 셋단 집어서 수술 당일에 좀 부어서 통통해 보이는 모습이고요. 다음 분, 이제 중년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죠. 그래서 이분은 양쪽을 올리길 바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안 된다, 이렇게 비대칭이 있을 때는 낮은 쪽만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오른쪽이 더 얇으시니까 오른쪽만 바깥쪽 셋담 찝어드렸고, 수술 당일 약간 부어있는 모습이지만 대칭이 잘 맞게 된 모습이죠. 다음 케이스는 한 달 이상 된 사진인데, 오른쪽 라인이 좀 이렇게 떨어져 보이죠. 처져 보이거나 풀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왼쪽은 쭉 뻗어 보이는데 오른쪽은 좀 떨어져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왼쪽에 맞게 살짝 올려서 셋단 매몰법으로 좀 뻗어 보이는 라인으로 만들어 드린 케이스고요. 한 달째 아주 잘 유지되고 있죠. 다음 케이스도 오른쪽 라인이 조금 얇고 떨어져 보인다, 그래서 왼쪽처럼 뻗어 보이게 셋단 매몰법 찍어서 수술 후 붓기가 아직도 조금 남아있긴 한데 어찌됐든 잘 뻗어 보이는 라인 모양 형태로 잘 바꿔드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다음 케이스부터는 양쪽을 해드린 분들인데, 이런 경우가 사실 제일 많아요. 제가 한단 매몰법 또는 셋단 매몰법을 할 때, 쌍꺼풀 일부 재수술할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양쪽 바깥쪽을 셋담씩 집어서 라인을 올려드리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제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바깥쪽 라인이 얇아 보이고 좀 처져 보인다, 한 40대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 같다고 하셔서 바깥쪽 라인을 올려서 이렇게 쭉 뻗어 보이게 수술 당일에 좀 부어있는 모습이죠. 다음 케이스는 젊은 분인데 바깥쪽이 좀 떨어지는 게 싫다라고 하셔서 바깥쪽 라인만 셋담씩 올려서 찝어드린 분이고, 수술 당일에 이 정도 붓기가 생긴다는 점이죠. 다음 분들부터는 한 달 이상 된 사진인데, 사실 이분은 그렇게 바깥쪽 라인이 많이 낮거나 떨어져 보이는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도 더 올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더 젊어 보이고 싶다, 더 쌍꺼풀이 높고 뻗어 보이고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참 많거든요. 가능하다면 디자인이 올릴 여지가 있다면 이렇게 올려서 쭉 뻗어 보이게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 후에 원하시는 대로 좀 젊어 보이고 좀 생기 있어 보이는 눈이 되셨죠. 다음 분의 경우는, 이분은 약간 이제 풀려서 떨어져 보이는 경우에 해당돼요. 라인이 이렇게 찌글찌글하다는 거는 약간 느슨해지면서 풀려서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정을 잘 해주면, 이거는 디자인을 올렸다기보다는 고정을 다시 잘 해주면 원래 라인 높이대로 회복되고 라인도 좀 더 높아지고 뻗어 보이게 알아서 나오는 그런 케이스죠. 젊은 사람이니까요. 마지막 케이스, 이제 40대쯤 되는 이제 중년으로 넘어간 여성분인데, 괜찮았었는데 뒤쪽 라인이 좀 처졌다, 얇아졌다, 그것만 딱 좀 올리고 싶다, 최소한의 붓기로. 그러셔서 이제 셋담씩 집어서 수술을 한 달째, 전체 재수술을 꼭 한 것만 갔죠. 안쪽을 하지도 않았는데 바깥쪽만 라인을 올려도 이렇게 사람이 달라 보이고 라인이 달라 보인다, 전체 재수술 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바깥쪽 디자인이 낮게 첫 수술이 잘못되어 있을수록 올릴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좀 많이 올라가서 효과를 잘 보셨던 그런 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디자인이 좀 낮아야 되고, 아니면 뭐 풀려 있다거나 문제가 많이 있거나 생긴 사람의 경우에 많이 올릴 수 있지, 디자인 잘 되어 있고 처져 있지도 않은데 올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눈썹 하거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절개법인데 풀린 사람은 절개법을 하라고 권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무조건 이 수술이 될 것이다, 나도 무조건 이런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과한 기대가 되겠고, 되는 사람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다는 거니까, 제가 어떤 뭐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되는 케이스는 이렇게 얼마든지 해드리고 있지만 안 된다고 말을 할 수도 있다, 다른 수술을 권할 수도 있다라는 점만 알아주시고, 어찌됐든 본인 디자인, 쌍꺼풀 디자인을 파악하고 뭐 자로 재고 그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한테 오셔서 결국 보여주시고 제가 가능 여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좀 가능한 해드리는 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